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롭몽입니다. 현재 미국 선물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나스닥은 마이너스 1%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럽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의문의 폭발 사고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노르트스트림 1과 노르트스트림 2의 발트해 해저간 3개에서 하루 만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는 서로를 의심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이번 누출이 비밀 파괴 공작 탓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죠. 그리고 서방 국가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한 반발로 계속 에너지 공급을 줄여오며 협박을 했었는데 이번 누출 역시 러시아의 의도적 개입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양측의 입장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는 사고가 아닌 비밀 파괴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상승하던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던 요인이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절대 유럽의 작전은 아닐 테고 러시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미국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가스관 누출로 어느 나라가 가장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을 하락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가장 강력한 기업 애플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생산량 확대 계획을 철회한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수요 부진을 이유로 아이폰 14 생산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수요가 예상보다 약한 상황이며 초반 3일간 아이폰 14 구매량이 이전 대비 약 11%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현재 유일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 애플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실적 우려로 연결되죠. 그리고 애플이 미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워낙 높다 보니 애플이 하락하면 지수가 하락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계속 점점 강해지고 있는 긴축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친 긴축을 반영하려니 시장이 상승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미국 국채도 점점 치솟고 있죠. 다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며 시장이 현재까지 반영한 것보다 더 강하게 긴축하기 때문에 시장이 재반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슬슬 연준이 조금씩 완화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나? 연준도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하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블라드 총재의 발언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일단 현재 파월과 연준 위원들이 계속 강조한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대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조절 능력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신뢰성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4.5% 수준이라고 발언했고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거의 확실히 긴축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이제 연준 위원들과 파월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긴축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지표들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침체 위험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정도로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정책의 결과가 1994년 때처럼 좋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참고로 1994년은 역대급 상승장을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발언했는데 매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은 점점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뒤에서 설명드릴 제레미 시겔 교수와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매파 중에 매파 블라드 총재의 연설을 들었다면 다음으로 반대로 비둘기 중에 비둘기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연준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제시한 최종금리 즉 약 4.5%의 최종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일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제 시장이 반영할 만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죠. 결국 강한 긴축으로 인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둔화될 겁니다. 상하이 LA 컨테이너 운임이 어제 4,000달러를 하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여태까지 여러 지표들만 봐도 인플레이션은 연말부터 확실히 둔화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연준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되죠. 그러나 연준은 현재 확실하게 잡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인내하며 웅줍하며 버텨야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강세론자 제레미 시걸 교수가 파월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제레미 시걸 교수는 처음 봅니다. think they're talking way too tough. For the Fed funds futures market now in May, 475. I think that's very much too tight given the forward-looking actual rate of inflation. Home prices declining, commodity prices declining, freight rates declining, all the way up and down. We see declines, not rises. And I think that, and look at the dollar, as Mike has just said. I mean, the dollar is showing how tight the Fed actually is. Honestly, Chairman Powell, I think should offer the American people an apology for such poor monetary policy that he's pursued and the Fed has pursued over the last 2 years. 주택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화물 운임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모든 면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연준의 긴축이 이제 너무 과하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는 올해 3월 연준에게 금리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를 다 올렸고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도 포착되고 있으니 강한 긴축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6월 제레미 시걸 교수는 주식시장이 지금 바닥을 쳤다며 지금 주식 사면 1년 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2023년 6월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피터 린치의 조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폭락장에서 14달러까지 올랐던 타코벨을 7달러에 매수하기 시작해 1달러까지 폭락한 이 주식을 6년의 고통과 인내 끝에 무려 42달러에 매도한 그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도 최소 5년의 고통과 인내를 다짐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Stock market, the most important organ is the stomach. It's not the brain. There's always, on the way to work, the amount of bad news you can hear is almost infinite now. So the question is, can you take that? I mean, do you really have faith that 10 years, 20 years, 30 years from now, common stocks are a place to be? If you believe in that, you should have some money in equity funds. I mean, it's a question, what's your tolerance for pain? I mean, the stock market's a very good place to be, but I can toss a coin now. Is it going to be lower 2 years from now? Higher? I don't know. More people lost money waiting for corrections and anticipating corrections than the actual corrections. Well, you ought to look in the mirror every day and say, what am I going to do if the market goes down 10%? What do you do if it goes down 20? Am I going to sell? Am I going to get out? If that's your answer, you should be reducing it today. Well, hey, this perfect record. I think the 13 years I ran Magellan, the market went down 9 times, 10% or more. I had a perfect record. I went down more than the market. Every time I went down more. So I just didn't worry about it. The point is, would you say to yourself, do I need this money in a year? Do I need this money in 2 years? Do I need this money in 3 years? So my longer term stock market's been the best place to be last 10 years, last 30 years, last 130 years. But if you need the money in 1 or 2 years, you shouldn't be buying stocks. 전 영상에서 조언 중 가장 중요하게 본 문구가 바로 수십 년씩 장투하면 주식하면서 돈을 잃기가 더 어려워 라는 문구입니다. 물론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방법으로 매월 근로소득을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결국 10년 뒤 제 자산은 10억을 넘어가 20억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 확신이 있습니다. 매월 지금 이 고통을 인내하며 1년 혹은 몇 년 버텼을 때 제 자산이 급등하는 것을 직접 다 보여드릴 것이고 제가 마이너스 7천만 원에서 플러스 몇 억이 되는 것을 직접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떨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이 전고점을 회복할 때 제 계좌는 한 단계 점프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즐 구간에서 즐기기 위해 웅줍 구간에서 인내하며 용기 냅시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